리샤야. 리샤야. 리샤가 많이 이뻐졌네. 리샤야. 미안해 리샤야. 리샤 어디 갔어요? 아, 근데 리샤가 진짜 대단한 게 리샤 대신에 나오시는 분들이 라인업이 지금 말이 안 돼요. 아, 실은 우리 또 리샤라고 파트리샤 또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다리 회복 중이에요, 사실은. 오늘은 또 이제 우리 새로운 분을 모시고 우리도 좀 굉장히 회복하고 있다. 우리도 힐링 중. 네, 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리샤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프레시한 느낌이 좋다? 리샤 오면 더 좋겠다. 네. 더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에 이제 보통 이제 리샤랑 같이 앉거든요. 저는 소파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커 보여. 원래 저랑 리샤랑 앉으면 그냥 딱 좋거든요. 저희가 비슷한 사이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생명체가 왔다는 게 좀 실감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감히 소개 못 드릴 것 같고 직접 한번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안 묻을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강미나입니다. 아, 우리 강미라님께서 또 저희 카포클에 행차를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어떤 다른 디스스 이슈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슈? 온전히 좀 이렇게 사적으로 나온 것 같지 않은 그런 좀 느낌적인 그쵸, 느낌. 그쵸. 제가 최근에 작품에서 뵌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는 PPL은 아니라는 거. 특별히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제가 얼마 전에 4월 24일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개된 기리고라는 이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를 소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우리 또 그쵸. 예. 저거 어플 왜 받았어? 아, 진짜 받았구나. 몰라 나 몰라 약간 하지 마. 아, 찍을 수도 있는 거야? 아, 싫어요. 안 찍을래요. 제발 부탁이야 찍지 마요. 아, 저희가 또 이렇게 놀라는데 이유가 있죠. 기리고가 또 그거 하나는 알겠어요. 아, 코미디물은 아니구나. 그쵸. 호러물이죠. 완전 이 여름에 보시기 딱 좋은 호러물입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또 그 홍보차 나오셨으니까 저희는 또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드리거든요. 기리고가 또 어떤 드라마인지 또 그 저희 언어로는 그냥 약간 무서운 드라마에서 그칠 수도 있으니까 또 직접 그 출연을 하신 우리 배우로서 우리 기리고가 어떤 드라마인지 좀 시원하게 한번 홍보해 주세요. 소원을 이뤄주는 이 어플이 있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에 소원을 빌면 끔찍한 저주에 휩싸인다 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기리고에 걸린 저주들을 각자 이제 5명의 학생들이 파헤쳐나가고 저주를 풀려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저희도 봤는데 저는 그 기리고가 처음에 그 아예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봤었거든요. 기리고가 고등학교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김기리 씨 살짝 생각나고 이제 김기리 씨의 시대가 오겠다 막 이런 생각했고 보기 전에 막 기리고 말고 김기리고 안녕하세요 저 김기리고 나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거 막 혼자 상상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 전혀. 고등학교 이름은 또 따로 있잖아요. 아, 맞아요. 세화? 서린고등학교라고. 거기가 어디에? 아, 근데 저 그런 댓글도 봤어요. 이제 기리고에 기리보이 나오냐. 언니가 말씀하신 그 댓글도 막 보고요. 기리보이의 기리고 나오. 솔직히 기리보이보다 김기리가 조금 더 웃겨. 아, 여기 조금 더 웃겼다. 김기리가요? 지금 감싸는 분위기 때문에 뭐라고 김기리고 뭐라고? 김기리가요? 아, 진짜. 제가 개그맨 해야 된다니까 진짜. 다 웃었다. 저는 그 기리고를 봤었을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공포 게임 퀘스트를 깨가는 게임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느낌. 음악도 뭔가 약간 스산한 맞아요, 느낌 들고 게임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볼 때 약간 게임 보는 느낌 든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는데 게임 보는 것 같은. 게임 캐릭터 보는 것 같은. 게임의 미소녀. 그러니까 내가 만든 캐릭터 있잖아. 심지에서 내가 만든 내가 캐릭터. 되고 싶은 이런 느낌. 진짜. 리샤 잘 지내고 있지? 리샤를 지금 타이밍에 제가 언급을 해줘야 돼가지고 또 우리 식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기리고에 또 등장인물 또 친구들 좀 많으셨잖아요. 그쵸.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제일 1번으로는 제 친구 중에 제가 이제 조금 시기 질투하는 친구 유세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육상부에서 국가대표 이제 상비군에 합격할 정도로 되게 육상 실력이 뛰어난 친구고요. 그 친구가 이제 저주를 풀어나가는 이제 메인 캐릭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제가 있는데요. 이제 임나리라는 역할을 맡았고 저는 조금 이 기리고라는 어플을 좀 안 믿어요. 약간 뭐 어플 따위가 무슨 뭐 소원을 이뤄준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약간 처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착하게 하는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착하게 얘기 안 했는데. 어플을 믿는다고? 아, 최영우 그 찐따 새끼 뭐 이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기 대사를 읊은 거예요. 아, 맞아요. 저희 극 중에서는 그렇게 조금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되게 금수저로 나오시잖아요. 첫 장면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아가씨 아가씨 조심하세요. 저 여기서 내려요 이렇게 되잖아요. 저 갑자기 쇼츠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계속 이렇게 신기하게 보게 되고. 아 진짜.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캐릭터는 이제 건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네. 이 친구는 제가 좀 마음이 아픈 캐릭터인데 나리가 좀 짝사랑하는 러브러브하는 저도 캐릭터지만 짝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잘생긴 네. 친구죠. 네, 이모도 이모들이 사랑해요. 고모도 아 근데 진짜 이제 그 선호 배우가 지금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셨어요. 이 중요한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호 배우가 저한테 연락 와서 누나 내 얘기 많이 해줘. 괜찮아요. 저희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진짜 컵버플 얘기했어요? 저 이제 홍보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뭐 라방 때도 선호 배우 등신대 이거 소개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따로 연락해서 누나 나 챙겨줘서 고마워. 근데 홍보 가서도 내 얘기 많이 해줘야 돼. 이렇게 연락. 얼마나 아쉽겠어. 지금 완전 대박 났는데. 군대 안 가셨으면 같이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쵸. 아 같이 나오길. 아니요. 아니 가능성이란 게 또 있는 거니까. 예, 저희는 그 많은 후보지가 필요해가지고. 저는 가로치고 무슨 단어가 더 있었는데 그게 더 크게 들렸어. 그러니까 기리고에다 소원을 빌 수만 있다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너무 잘생기기도 했고 이제 또 육상부예요. 세아랑 맞아요. 같은. 태아의 남자친구죠. 그쵸. 왜 아직도 그쵸. 네 맞아요. 이 세아랑 또 비밀 연애를 알콩달콩히 하고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나리는 알고 있고요. 끝까지 세아를 지키려고 하는 멋쟁이 남자친구입니다. 끝으로 갈수록 와 진짜 찐 사랑이다. 진짜 찐사. 같은 그 상비군 그거 훈련 받잖아요. 근데 실력이 이제 건우보다는 세아가 조금 더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도 약간 보통 이게 시기질투 할 법 하거든요. 그 나이 때는. 근데 건우는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더라고요. 시기질투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여친 잘 되라고 막 서포트해주고. 개구멍까지 만들어가가지고서는 학교 들어가게끔 막 만들어주잖아. 개구멍 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같이 들어갔잖아. 그 건우가 찐 사랑이라는 장면 하나 더 생각났어요. 태아가 막 거품 막 하잖아요. 근데 건우가 거품을 이렇게 손으로 맞아. 뭐 이렇게 맞아. 되게 저거 맞아. 좀 신박한데라고 생각해요. 카푸치노 닦아주듯이. 뭐 이렇게 손으로 그냥 거품을 냈다 집어요. 맞아. 그 뭔가를 집어들어. 맞아. 거품을. 원래 공포영화라면 그 거품 흘리는 말들 정신 차려봐 이러고 뺨 때리는데 세아야 이러면서 막 거품을 막 손으로 막 집어내는데 그 장면 재밌었어요 저. 진짜 거의 아빠야. 맞아 진짜 찐사랑이다. 찐사랑이다. 아 근데 되게 디테일이 진짜 진짜. 디테일하고 보셨다. 디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저는 건우 건우 이렇게 때문에. 오늘 한번 나와야겠다. 아니 뭐 고정 게스트 하셔도 되고. 군대 갔다 오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으려나. 휴가 때 잠깐 오셔도 돼요. 또 한 가지 정보를 알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준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서린고 5인방이라고 부르는데 그 5인방 중에서 제일 브레인이고 좀 항상 수학 경시대회에서 만점을 받고 약간 코딩을 좀 하는 친구인데 기리고가 어쨌든 간에 어플리케이션의 시인 저주잖아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뭔가 삭제하고 초기화하고 뭐 서버 데이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실질적인 뭔가 도움을 주는 친구이고요. 형욱이. 우리 형욱이. 야, 형욱이는 기리고의 스타트를 열어주시는. 너무나 큰 희생을 하고 사실 기리고라는 어플을 처음 저희에게 알려준 친구이기도 하고요. 독특하고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좀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약까지 먹으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기리고에 이제 좀 소원을 빌게 되면서 사실 형욱이가 소원을 빌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명이 더 나오는데요. 이제 햇살이라는
햇살은 일단 하준이 누나예요. 신내림을 받은 친누나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방울이라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어요. 노재훈 씨. 맞아요. 저주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과 서포트를 해주시는 약간 수호천사 같은 분이지. 네, 그거 혹시 보셨어요? 기리고 포스터에 그 곡성처럼 숨겨져 있는 게 또 있대요. 아니 저희가 이제 그 기리고 그 서린고 5인방이 앉아서 이렇게 서늘하게 이 포스터를 찍었는데 사실 그 어두운 뒤에 백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이거 같이 찍으신 거예요? 같이는 안 찍었는데 합성이요? 합성을 나중에 하셨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같이 안 네. 찍은 거 좀 무서워. 아 그럼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 그러네. 저도 포스터가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보통 처음에는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예. 근데 다 보고 난 다음에 포스터 보면은 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게 또 이야기 복선이죠, 사실 포스터부터가. 처음에는 저는 뭐 아예 감도 안 잡히니까 있네? 그냥 이러고 끝이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가 갸네. 자가 갸야워. 이게 딱 기리고가 첫 소원을 들어주는. 박수. 찐 고등학생 같아. 우와 나 이거 몰랐어. 누굴까? 얘 누구야? 혜령이네. 혜령이다. 무서워. 야 교복도 다르네. 춘추복 입고 있어. 혜령이야. 나 이거 같이 찍었나? 어. 나 이거 기억이 안 나지? 뭐야? 하관이 약간 혜령이 스타일이에요. 맞아 좀 짧네요. 근데 그거는 기억나거든요. 그 형기가 여기서 본진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엎드려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정확하게 그 시원이를 본 거죠 그때는. 그치. 그때는 보는 거를 알겠는데 여기서 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거를 같이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더 소름. 기억이 안 나네. 오. 너무 무서워. 이야, 이거는 저도 놓쳤던 디테일인데 이 감자님들은 이거 또 보시고 만약에 기리고 보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제 기리고의 소원입니다. 더 재밌게 봐주세요. 사주랑 이름 쓰셔야 돼요. 일단은 그 99년생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차차 한번 이제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우리 강미나리님의 소원 하나 획득을 했고 기리고에서 또 우리 미나로 활약하신 아니죠. 미나 씨가 나리로 강미나리로 네, 활약하는 미나가 이름이고 원래 이름이고 나리잖아요, 역할이. 아 맞다 미나가 본명이시구나. 근데 이름 자체가 뭔가 캐릭터스러운 미나 나리 맞네. 예. 미나리.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고 아쉽다. 있었잖아요, 언니. 우리 나리로 또 활약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 영상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불려니까 민망. 그러니까 또 자기가 보면 또 민망하잖아요. 야 이 장면 술 먹는다잉?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나리는 그냥 장난인 줄. 장난이었죠. 술김에. 나도 해보려고. 오빠가 약간 진짜랑 닮았다니까. 나도 한번 낚여서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용사요. 소원 빌래요. 살려주세요. 아니요 이겨내세요. 근데 이거 안 보기 금지예요 저희는. 내가 죽어줬으면 하는 인간이 주변이거든요? 먼저 채우고 넌 뒷끝으로 깔고 그리고 나를 지금 개빡치게 만드는. 어. 그래도 이름을 나 솔직히 동재 옵까지만 해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나도. 죽어줬으면 하는 인간이 둘 저 궁금한 거. 여기서 계산해서 넘어진 거 연출이에요? 실제예요. 실제로 그게 넘어진 거죠? 네, 실제로 넘어졌는데 어. 감독님 그 다음에 똑같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느낌이 넘어진 게 저거 진짜 넘어진 건데 이 느낌이었거든요. 아 진짜? 한번 봐보자. 이게 맨 처음에 실제로 리허설할 때 넘어졌는데 네. 감독님이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디렉팅을 받으니까 이게 맞아. 이게 잠식당해가지고 맞아. 아 이건 연기로 넘어진 거네요 그러면? 그쵸, 이거는 연기고 와 대박. 맨 처음에 리허설 할 때에는 찐으로 넘어졌었는데 그 넘어지는 거 보고 와 저거 디테일 미쳤다 했거든요 저. 제가 처음에 감독님 저 이거 한 칸 더 못 내려가 있어야 하는데 아니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했는데 이제 또 그거에 감동받는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디테일을 알아두시면
되게 감독님이 엄청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여기 있답니다. 기리고. 어우. 손 이루어졌습니다. 아 무서워. 나 이제 저 어플만 봐. 무서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진짜 소름. 존나 꼴이지던데? 걔 엄마 닮았네. 걔네 엄마 바람나서 외국 살잖아. 그거 아빠야. 수영아 그러던데? 그리고 이제 나가죠. 걔 노답인가 보지. 근데 없어. 그쵸. 에이, 아무도 여기서-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 저희가 실제 학교인가요? 실제로 폐교입니다. 오! 네. 너무 무서워. 진짜. 실제로 폐교이고 지금 그 세수를 하고 딱 일어나서 입술을 뜯는 이 장면이 네. 이 6화에 제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6화에 나오는 그 시원이가 세수하고 입술 뜯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씬을 감독님이 보여주시면서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복선이네. 복선이죠. 사실은 나리는 이때부터 시원이가 살짝 들어간 거죠. 그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독님이 있는데 심어놓은 복선이네. 예. 코멘터리 재밌다. 진짜 무서웠겠다, 촬영하면서. 화장실 가는 게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진짜. 괜히 폐교라고 하니까 약간 맞아. 찝찝하고. 물 내려가나요? 물이 물이 내려가지 않을까? 학교 건물이 1층, 2층, 3층이거든요. 3층만 나오고 1, 2층은 이제 단수돼가지고. 그러니까 1층에서 촬영해도 불 다 꺼져 있는데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선님 제발 후레쉬 한 번만 켜주세요 이러면서 올라가고 그 화장실도 막 약간 2인 1조로 가고. 그 매니저님이랑 두 분이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예. 근데 매니저님 남자셨잖아요. 아 그때 당시에는 여자분이셨어요. 에이 남자 매니저님이랑 갔겠어요. 좀 민망하잖아 그런 거. 갔겠지. 뭔지 알죠? 민망할 수 있죠. 예. 그럴 수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또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진짜 궁금해 보였어. 아 여자 매니저님이랑 가는구나 그런 거는.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이때부터 좀 이상해. 뭔가 나리만의 느낌은 아닌. 맞아. 아 소리 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한쪽 눈이 빨개지면서 맞아. 찾았다는 데잖아 이제. 오 어머. 말라고 했잖아. 어머머머머. 아유 저거 넘버원에서 저거 바로 뽑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탈주 넘버원. 탈출 한번. 이때부터는 완전 시원이죠. 이때부터 이제 폭주잖아 폭주. 그렇죠. 이걸 구분하면서 찍는 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저희가 또 그거를 보고 나서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지는 게 기리고'에는 다 신인 배우분들만 나오신 것 같다. 다 좀 익숙하지 않은 좀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이 선 배어졌거든요. 그 신인 배우분들 좀 이렇게 같이 어땠어요? 저요? 질문이 이렇게 넘어갔어. 저는 완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포스터만 봤을 때는 이상하게 그 색안경이 좀 씌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물에다가 학교 공포 영화 이러면은 뭔가 조금은 그래도 더 훨씬 대중 친화적인 무언가 클리셰가 엄청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막 그러겠지?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감히 해봤는데 다 보고 나서는 그냥 엥? 뭐야 너무 재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완전 프레시한 얼굴들만 나오는데 연기 구멍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신인 배우분들만 나오셔가지고서는 오히려 그래서 첫 장면부터 저는 완전 빨려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사전 정보 없이 이 사람이 어떠한 뭐 작품을 찍었고 뭐 어떤 성향의 그런 흔히 말해서 좀 연기 쪼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유명한 배우분들은 그 쪼가 좀 살짝 이제 다들 알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저는 첫 장면부터도 너무 좋았던 게 우리 세아님이 이제 첫 장면에 바로 등장하잖아요. 그 이제 고등학생 얘기다 보니까 굉장히 그 풋풋하잖아. 진짜 그 청량함과 그 싱그러움과 풋풋함이 일단은 그 아예 모르는 배우 얼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는 또 한 가지 놀랐던 게 그 세아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반올림이라고 청소년 드라마가 있습니다. 알죠. 아세요? 네네. 고아라 씨가 네네. 첫 주연작이셨거든요. 첫 데뷔작이셨는데 오, 너무 닮으신 거야. 네, 그런 느낌 있다. 진짜 그거 보니까 야 청춘물이란 그렇지 이거지 이 밝음이지
저는 공포 영화라는 걸 아예 잊고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신인 배우들이 주는 그 장점이 확실한 것 같더라고. 제가 좋아하는 뭔가 일본, 대만 청춘 영화 같은 느낌이 처음에 맞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 뭐야 완전 완네스잖아 이러면서 제가 봤죠. 완네스잖아. 네, 문화전 우리- 킹왕짱이다 이러면서. 네, 이렇게 트렌디해요 저희는. 아, 완네스. 완네스. 근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 대본 봤을 때 약간 세아가 딱 첫 등장할 때 그 알람에서 띠리링 하면서 딱 깨잖아요. 그걸 보는데 뭔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첫 장면 같은 느낌이 빵 드는 물고 거예요.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빵 물고 약간 그 배드민턴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다가 이렇게 하고 빵 물고 이렇게.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처음 봤을 때 이게 공포물? 약간 맞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감독님이 그런 느낌이에요. 좀 할 거면 제대로 느낌이셔가지고 그냥 청춘 보여줄 거면 제대로 청춘, 공포 보여줄 거면 제대로 공포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리고를 아직 안 보신 분들 이거 어느 정도 수위인지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 진짜 쫄보거든요. 그 저희 그 곤지암 편에서 했었잖아요. 너무 잘 알죠, 저는. 막 했었잖아요. 난리 났었거든요. 저희 그. 그날 여기 팔에 멍들었잖아요. 네, 언니가 저 막- 하도 깨어나가지고. 맞아, 네목 꼬집고 막 이랬잖아. 목덜미를 이렇게 덜미. 덜미. 거의 그 정도로 완전 쫄보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공포 영화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나오는 공포 쪽은 아니에요. 스릴러에 더 가까운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고어. 고어. 고어물. 조금 맞아. 그런 면이 있죠. 예, 약간 좀 지능적인 고어물에 가까워서 아예 막 귀신 이런 쪽은 아니라서 쫄보도 좀 가능하다. 대신 좀 낮 시간대. 아 진짜 제가 이번에 밤에만 보느라고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이게 기리고가 좋았던 게 공포영화 클래식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없어. 이게 없고 그냥 안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진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나는 그 나올 타이밍에 여기가 TV면은 저는 이거를 정면으로 못 보겠어가지고 저는 여기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일로도 보이긴 하잖아요. 네. 이렇게 공채 봤었어요. 시력으로 보시는데. 나올까봐. 흰자로 보기. 흰자로. 근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쫄보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잔인한 고어 영상 못 보시는 분들은 저는 살짝 그럴 때만 살짝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청춘물 부분이 또 너무 아름다워. 그 배우분들이 너무 이쁘고 잘생기시고 연기 너무 잘하셔서 안 보면 손해긴 해요. 근데 저도 원래 공포 영화를 진짜 못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촬영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고어하고 뭔가 약간 잔인한 거 말고는 네. 진짜 깜짝깜짝 놀래키는 타이밍들이 보통 호러물들이랑은 살짝 템포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엄청 깜짝 놀라는 부분이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요새 드라마가 진짜 템포가 엄청 빠르구나. 저는 첫 화 보자마자 일적으로도 그렇고 시청자로서도 그렇고 이거 되게 재밌다. 저 오랜만에 이렇게 느꼈어요. 일단은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서 좀 지루할 틈이 없었고요. 저는 진짜 완전 도파민 중독이라서 주의력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50분 가까이 되는 한 편의 롱폼 드라마지만 저는 그 마치 편집을 쇼폼의 연속인 것 마냥 첫 화에 완전 힘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미나 씨는 이거 기리고 할 때 오디션 봐서 하신 거예요? 그쵸. 저 이런 거 되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런데 언니 좀 데리고 가. 그러니까 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기리고란 게 있다. 오디션 한번 봐봐라. 이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회사로 들은 바로는 그냥 이런 작품이 있고 이제 한번 감독님을 만나 뵙자라고 해서 이제 찾아갔었죠. 그러면 진짜 그 오디션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면담 나눠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냥 진짜 그 면담을 나눠서 면접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가벼운 토크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정해놔도 연기 오디션 보지 않아요? 감독님마다 성향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봤는데 그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절었어요. 근데 전문 용어.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오디션 볼 때 이 그 대본을 종이로 들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종이에 손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이렇게 베였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피가 진짜 많이 나서 그 오디션 대본 종이에 피가 많이 묻을 정도로 베였던 거예요. 이거 운명이다. 막 공짜로 없다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 약간 무서워해가지고 뭔가 피 많이 흘리니까 뭔가 떨어질려나 보다 뭔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두 번째 뵀을 때 감독님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바로 연락이 왔었어요. 극 중에서 나리 대사를 읊은 건가요? 그쵸. 그때 읽었던 대사 중에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게 형욱이를 애칭해서 부르는 그 씹덕 찐따 새끼가 어떻게 대사가. 그게 애칭이야? 찐따 새끼. 그게 처음에 입에 너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독님 뵀을 때 그 부분을 계속 저렀던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발음을 계속 실수하고 막 씹덕 찐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게 꽂힌 거예요. 거기에. 나 이거 해야겠어. 나 이거 두 번째 감독님 뵀을 때 정말 완벽하게 이 발음을 해야겠어라는 생각에 집에서 씹덕 찐따 새끼 씹덕 찐따 새끼 와 진짜 웃기다. 이러면서 연습을 해서 갔더니 감독님이 그 부분을 보셨다고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던 게 얘가 그 씹덕 찐따 새끼가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했다. 어떡해. 아니 또 캐릭터화 된 거니까. 우리 한 번씩 다 얘기해 줄까요? 씹덕 찐따 새끼. 난 잘 안 붙는데. 와. 아무튼 그 씹덕 찐따 새끼가 제가 안 되니까 거기서 제 스스로한테 열이 받았던 거예요. 두 번째 때 정말 완벽하게 씹덕 찐따 새끼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얘 나리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연습한 보람이 있겠다. 너무 보람 있었어요. 또 이런 오디션 썰을 들으니까 저는 그 데이터 수집가로서 또 다른 오디션 썰이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요? 비슷한 류였어요. 우리 강미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씹덕 찐따 새끼 이게 좀 잘 안 붙어가지고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입이 착착 달라붙는다. 씹덕 찐따 새끼 이게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그 더글로리 연진이 말고 연진이 친구 누구지? 그 혜정이. 혜정이. 세탁소 딸. 네, 세탁소 딸 그 혜정이 역할을 하신 분, 그분도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비속어 많이 쏟는 그런 이제 역할이셨잖아요. 오디션을 엄청 많이 보셨대요. 이 감독님이랑 대면을 엄청 많이 했는데도 계속 합격의 답을 안 줘가지고 나중에는 좀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감독님이 어떻게 그동안 지냈어요? 해가지고서는 그냥 진짜 찐으로 족같이 지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얘 혜정이다. 와. 그 전까지 그 차주영님께서 이제 워낙에 되게 좀 그 골저스한 이미지시잖아요. 그쵸, 실제 맞아요. 그 본체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혜정이를 연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씹덕 찐따 새끼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그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때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진짜 레전드 오디션 썰 이런 느낌이에요. 그 차정님도 그렇고 이거 씹덕 찐따 새끼도 그렇고. 맞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내려놓음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하면은 이 감독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막 이거보다 좀 본질적으로 이 차주영님도 그냥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되든가 말든가 이제 모르겠다. 족같이 지냈어요 막 이것처럼 물론 이제 대사가 좀 정해져 있긴 하셨지만은 그거 하나만 좀 많이 파서 연습을 해갔죠, 진짜. 근데 그게 너무 찰지게 들어갔어요. 제가 그냥 아까 나리 얼굴 보자마자 형욱이 씹덕 찐따 새끼라고 했던 게 이렇게 제가 형욱이도 아닌데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국의 형욱이들이 이제 찾아오신다고. 그때 형욱이 다 들었는데 못 들은 척했잖아요. 빨리 사과해요. 들었어? 들었잖아요. 들은 거예요? 네. 들은 거구나. 무표정을 하긴 했는데 그게 미묘하지 않았어요? 표정을 해서 저는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 형욱이가 소원이 이루어진 뒤잖아요. 그러네요. 1등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귀신 시원이가 제발아 이런 걸 수도 있죠. 저거 언제까지 받아줘야 돼? 씹덕 찐따 새끼 이러면서 내려갔잖아요. 형우가 미안해. 갑자기 너무 미안해졌어요. 아니 다 하셨잖아요. 다 해놓고. 또 오디션 보셨다고 하니까 또 감독님이 누구라시더라? 무빙! 아 저 무빙 진짜 재밌게 무빙 연출하신 감독님이. 레전드죠. 맞아요. 감독님이 진짜 디테일하세요. 저한테 그런 그 디렉팅을 하신 적 있어요. 7부 엔딩에 보시면 아지트에서 제가 세아 팔찌를 딱 끊으면서 그 명주씨를 끊으면서 내가 너 안 놔준다고 했잖아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온전히 시원이잖아요. 시원인데 눈은 나리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리인데 시원인데 나리는. 그쵸. 날인데 시원인데 눈은 나리는. 그래서 명주씨를 끊고 웃는 시원이가 웃는 그 장면에서 눈 안에서는 나리가 살려달라고 요동치는 그 슬픔이 보이면서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고비였어요. 우리 듣자마자 바로 싫어하는 거. 지금 오디션장에 온 거야. 그런 되게 디테일하신 스타일이에요. 몇 번 만에 오케이 컷 가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약간 좀 그랬던 것보다는 엄청 테이크를 많이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세 테이크, 네 테이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금방 끝났는데? 보통 그러나요? 보통 적다 하면 3, 4테이크인 거예요? 아니요, 더 많이 가시기는 하는데 윤서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거 아니까 일단 해보고 자기가 이제 판단할 테니. 진짜 되게 어려운 주문하는 경우 있거든요. 개그맨 지망생이었었는데 이렇게 연기 그 코너 검사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라리 뭐 시연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리였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거는 정확한 디렉팅이거든요. 아 조금 더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아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있죠. 훅이 좀 딱 히트 뭔가 훅이 딱 꽂혔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니면 좀 더 재밌으면 좋겠는데 뭔가 사운드가 좀 그러니까. 후렴이 확 터져서 중독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거의 진짜 AI한테 프롬프트 치듯이 근데 요 정도면은 진짜로 전문가급으로 프롬프트 내려주신 거거든요. 디테일할수록 근데 사실 플레이어가 하기가 좋죠. 맞아. 어떠셨어요? 연기 하실 때? 아니었나요? 괴로우셨어요? 아니 진짜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시냐면 제가 여기 지금 귀 빨개졌어요 혹시? 살짝 빨개요? 살짝 아주 살짝. 약간 이렇게 감정 변화가 조금 급격히 요동치는 그 타이밍에 엄청 목이랑 코랑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요. 진짜요? 귀까지.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극 중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1, 2부에는 트릭을 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나리야 이러면서 네 감독님. 그러니까 내가 사실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감정이 약간 변화가 있을 때 약간 빨개지잖아. 그거 연습할 수 있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생전 처음 이거 너무 그건데. 너무 처음 들어보는 주문이어가지고 제가 근데 제가 신기하게 살짝 컨트롤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해볼게요. 거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뇌를 약간 좀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지금 코 빨개져라, 빨개져라, 빨개져라 이러면서 계속 주문을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1, 2부에 그래서 보시면은 나리가 그 계단씬에서 뭐 어플에 귀신이라 들렸어 하잖아요. 그 씬에서 나리는 사실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되게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그때 보시면은 나리가 목이랑 귀랑 코가 엄청 빨개요. 재밌겠다. 이거 그거를 완전. 다 살려두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순수하시다. 왜냐면은 어차피 연기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결국에 연기인 거잖아. 근데 그거를 마치 진짜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 신체가 반응을 한다는 게 되게 순수하신 분 아니에요? 본인한테 물어봐. 맞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순수한 편인 것 같아요. 거봐 순수할 줄 알았다니까. 이 시원이가 입술 물어뜯는 거를 오마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들, 그런 디테일들이 진짜 약간 감독님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또 우리 기리고가 다른 또 일반 공포물과 좀 다르게 신선했던 포인트가 좀 여러 개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한테 있어서 그 마지막 공포 영화는 그 여고괴담이랑 저게 곤지암이었거든요. 네, 곤지암이 실제로 찐 저의 마지막 공포 영화였어요. 선가이즈도 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공포 영화까지는 아니고 떳떳하게 봤으니까. 네. 그거 눈 뜨고 다 보셨어요? 그럼요. 전 눈 뜨고 못 봤어요, 그 영화. hen성가이즈요? 네, 저 극장에서 봤거든요. 우와, 저는 톡 갈려 나갈 때 저 맞아요. 진짜 그 되게 세요. 맞아. 우와, 그 장면 저도 눈 감았어요. 얼굴에 못 박혀. 저는 아니 지금 이거 근데 더한 거 그러니까.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이거랑 다 찍어놓고서는 막 이거 다 해놓고 막 이거 찌르고 다 해놓고 지금 막 이렇게. 이렇게 저는 촬영자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보셨을 때는 비슷해요. 그런 수위가 좀 뭔가 좀 장르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달라요. 고어인데 뭔가
그러니까 고기는 갈려나가고 막 이런 게 막 그러니까 고기는 막 사람이 짬뽕죽이 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상상의 여지가 저는 이거보다는 이거는 아예 직접적으로 맞아, 보여줘도 맞아. 징그럽고 그 맞아요. 해성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상의 여지를 남겨줘요. 그거는 오히려 분쇄기에 직접 갈리는 모습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게 그러니까. 더 끔찍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 알겠잖아. 그래서 좀 끔찍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거는 어떤 뭐 귀신적인 요소가 이제 아예 없이 그쵸, 좀 그쵸. 잔인한 걸로만 이제 승부를 봤던 거라면 이거는 스토리 귀신이랑 스토리적인 무서움이랑 이제 아예 생각지도 못한 잔인한 고어물이 이제 탑을 찍는 약간 그런 거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일단 제가 그동안 봐왔던 여고괴담이나 곤지암이랑 다르게 굉장히 밝아요. 맞아. 저 그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웃기려고 시도하는 거? 은근 중간중간 좀 위트를 넣으려고 네. 한. 약간 중간중간 그 노재훈 배우님께서 약간 풀어주는 너무 무겁지 않게 맞아. 분위기를 살짝씩 풀어주는 게 또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이 기리고에서 단 한 가지 클리셰라고 하면 바로 방울이었던 것 같아요. 노지아 씨처럼 초반부터 약간 웃길라 그러고 좀 너무 사람 좋은 미소하면 저 사람 무조건 죽을까봐 내가 너무 불안해요. 맞아. 저 사람 무조건 죽겠다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보는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봤어요. 언젠가 죽겠지. 아니야 죽자. 계속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다행히 안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이게 클리셰를 비튼 게 뭐냐면은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그 이제 방울이가 유독 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상에서 뭐 영화든 드라마든 단 0.1초만 나오더라도 쓸데없는 컷이 없다. 그 컷이 나왔다면 무조건 이유가 있을 맞아, 것이다. 맞아.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매형이랑 처남의 시퀀스가 좀 길어지더라고요. 맞아, 야, 맞아. 처남 매형이랑 불러봐. 그러니까. 매형 이 약간 좀 그거 길어지더라고. 한 번을 안 부르는 거 보니까 어. 그 죽기 전에 매형 한번 부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길어지는 거 보고서 이거 좀 슬픔을 극대화하려고 서사 쌓고 있네 하는데 안 죽길래 요거는 조금 한번 꼰 거죠. 네, 그것도. 왔구나. 왜냐면 분명히 이 정도 그 통과했으면은 그러니까. 죽을 법도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 매형 하고 달려왔잖아. 그러고 이제 막 가시고 나서 매형 이렇게 이미 간 그 막 제사상에 대고 매형 잘 지내? 매형 막 이렇게 그냥 맞아. 목놓아 부르는 이런 걸 맞아. 상상했는데 매형이 살아 돌아가지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거의 막 피가 막 어쩌고저쩌고 막 쏟아지는 거야. 이러면서 막 썰 풀고 있어서 요것도 신기하게 흘러가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매형 하면은 이제 처남 하고 죽거든. 저 진짜 뭔지 알죠? 방금 슈츠 보는 거 같은데. 이런 거 매형 드디어 불러주네. 뭔지 알지? 드디어 불러주는 거야? 처남? 매형 이건 무조건이거든요. 이렇게 갔어야 됐는데 매형이 살아 돌아왔어. 아쉬우죠. 난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방울이를 살려줬다라는 게 이제 클리셰의 클리셰를 꽈다. 네, 요거 이게 좀 뭐야? 말씀해 주세요. 공포 영화 속 살아남는 방법? 이게 그거다. 그 공포 영화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 이제 공포 영화 클리셰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법칙 100가지를 만드셨대요. 100가지나. 네. 100가지면 사실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 같긴 한데 1번 앞보다는 뒤, 아래, 위를 조심할지어다. 그치. 보통은 이제 안심하고 앞 보지만 뒤나 위에서 나오죠. 우리 그 기리고에서도 위에서 한번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 여기서 개 깜짝 놀랐잖아. 와, 근데 저도 그 장면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직접 촬영할 때 본 장면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그러네. 깜짝 놀랐어요. 그거 찍을 때 진짜로 매달리셨더라고요. 얼굴 완전 빨개지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와, 몰랐어요. 아니 와. 근데 머리가 이렇게 중력으로 됐으니 그렇지. 근데 이거 살짝 그 보통 호러물에서 네. 앞보다는 뒤, 아래, 위를 조심할지어다 하는데 그래서 뒤 보지 마 하는데 꼭 뒤 보면 앞에 빵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 한 번 더 꼬아가지고 꼭 뒤를 보면 그 다음에 빵 하고 앞에 탕 있잖아요. 사실 기리고에도 나오죠.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 하는데 아니 분명히 그 방울이가 완전 힌트를 주는데 뒤를 돌아봐 막 이렇게 하잖아. 막
너 뒤 봐야 돼! 막 이러는데 근데 찾았다 바로 이러잖아. 맞아요. 아, 그걸 왜 보냐.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함정인데 지금. 뭐 난 제3자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죠. 아무튼 근데 그래서 제발 보지 마 이러고. 아 이렇게 또 이렇게 관람평을 옆에서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되게 신선해요. 저희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두 번째, 처음 보는 물건이나 사람, 동물 등 낯선 것에 호기심을 갖지 마라.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무시하고 다녀라. 이거 너무 클리셰다 진짜. 영화 미라에서도 보면요. 미라 아세요? 미라? 알죠. 미라에서도 거기서 완전 그 탐욕 많은 그 보물을 훔치려는 어떤 악당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손 안 대는데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이거 그림 뭐지? 봤더니가 금색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서는 막 주워 담아요. 그거를 떼가지고서는. 아이고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거기서 금화에서 이제 벌레가 기어 나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 벌레 너무 끔찍했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소리 장난 아니었거든. 역시나 이제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라면은 이제 영화 속에서 우리 드라마에서는 앱이었잖아요. 맞아요. 꼭 이렇게 막 처음 보는 거에 꼭 누군가 한 명이 시작을 해요. 꼭. 맞아. 근데 그것도 현실 반영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다 도파민 중독이기 때문에. 맞아.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아니 소원을 이뤄준다는데. 솔직히 진짜 현실을 생각하면은 이걸로 사람이 죽는다고? 진짜 이럴 것 같아. 나리. 진짜 나리네. 나 나리같이 할 것 같아. 충전해. 우와 뭐야? 아니 무슨 알람 소리가 저래요? 제가 단축어를 설정해놨어요. 이게 진짜 무서워. 아이폰 쓰시는 분들 50%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하라고 알려주는 단축어를 설정해놨어요. 전 이미 12%예요. 아이고 죽었다. 예. 진짜 깜짝 놀랐어. 와. 근데 이거 진짜 바꿔야겠다. 저 이거 근데 타이밍이 좀 미쳤는데요? 저 근데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해주세요. 주 경계선을 넘지 마라. 이거 사실 그 박무리가 하준이랑 세아한테 소금 넘지 말라고 하는데 넘어요. 소금 그때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결계선을 치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소금을 쳐주잖아요. 근데 넘잖아요. 근데 그거 치고는 일이 안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귀신 날라와가지고 으악 해야 되는데. 맞아. 한 명 뭐 죽어야 발견했잖아. 되거든. 그게 혜령이가 도와준 거죠. 거기가 혜령이가 뭔가를 힌트를 주고 싶어서. 그 사진 거기서 발견하잖아요. 네. 이거 있네. 소원을 빌지 마라. 그쵸. 우리 기리고에서 소원 빌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건 근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맞아. 제가 서면 그 인터뷰를 작성할 때 그 마지막으로 기리고를 보신 이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를 적으라고 해서 저 정말 솔직하게 적어도 됩니까? 하고 회사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언가를 깨달아버린 미나 씨. 뭐 당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게 살다 보니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쵸. 예. 공짜 없어요 진짜. 예, 맞아요. 맞아요. 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작품이 탄생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 많은 분들의 이제 정말 피, 땀, 눈물 그 말 그대로 정말 피, 땀, 눈물로 이제 채워진 작품이기 진짜 때문에 피가 좀 많긴 한데. 피, 땀, 눈물. 그쵸.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찍다 보면은 배우분들이 애드립 많이 하잖아요. 이거 궁금하죠. 그쵸. 혹시 미나 씨도 애드립 한 장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애드립의 정의를 좀 다시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연기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경우 연기하다가 실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감독님께서 컷을 안 하시면 그 사운드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주절주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리허설 때 그 대본에 없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이제 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제가 이거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애들끼리 등교하는 씬이 있는데 형욱이가 이제 나리를 욱하게 하거든요. 완전 첫 씬. 네. 드라마에서. 네. 그 등교하는 씬에서 세아랑 건우가 막 만나는 것 같다. 근데 사실 나리는 모를 리가 없잖아요. 건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맨날 건우를 쳐다보고 있는데 당연히 건우의 시선이 세아한테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형욱이가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리가 욱해서 형욱이한테 이제 뭐 죽고 싶냐 뭐 하고 나가는데 그 나가기 직전까지는 다 대본이고 이제 나가면서 제가 좀 비속어를 써요. 뭐라고요? 이거 삐처리 해주실 거죠?
찐으로 아씨 나 아침부터 재수 없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삐처리 해주셔야 돼요. 삐처리 해주셔야 와, 돼요. 나 이런 욕 세상 처음 들어봤어. 저 상처받았어요. 나를 보면서 했거든. 이제 그거를 했는데 형욱이가 처음에 할 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아,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귀여워. 진짜 순수하다. 바로 가서 형욱아 괜찮아? 좀 그러면 안 할게. 근데 감독님이 분명 어차피 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도 뮤트 해드릴 것 같죠? 근데 형욱 씨가 당황한 거 보면은 좀 평소에 좀 샤이하신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 배우분들 본체가 좀 궁금한데? 혹시 선우 배우가 궁금하신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모두가 궁금하긴 한데 좀 비중이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 뭐 형욱 배우 이제 그 효재 배우부터 얘기를 하면은 형욱이는 되게 엄청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샤이해요. 저희 이제 30거 5인방 중에 제일 막내이자 뭔가 제일- 마음 아파. 본체도 샤이하시다니까. 근데 경력으로는 제일 선배예요. 아 진짜요? 네, 11년 차인가 12년 차 아역 배우부터 아역 배우 하셨구나. 출신이어가지고 또 본체는 엄청 막내 순둥순둥한 진짜 그 자체 순둥이 그 자체예요. 마음 아파. 갑자기 이러니까 제가 너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애드립 했다고 하니까 약간 아니에요. 어차피 뭐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니까. 그리고 또 일단은 소영 배우가 실제로 세아랑 좀 저는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캐와라고 엄청 밝아요. 진짜 체육소녀 같은 그런 에너지. 진짜. 네, 왜 진짜. 감독님이 왜 뽑았는지 알겠다. 진짜.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 엄청 잘 어울리고 그냥 그 자체예요. 세아 그 자체고. 건우 맞아. 제일 중요한 건우. 선우 배우는 건우 그 자체예요. 그 선우 배우도 되게 약간 해맑아요. 약간 예. 제가 하루는 단백질 쿠키를 먹고 있었는데 옆에 와서 누나 나 한 입만. 뭐야 앙큼 폭스시네. 그래서 저는 배고픈 줄 알고 저는 사실 그때 배가 별로 안 고팠거든요. 그래서 너 먹어 다 먹어 이러고 다 줬었어요. 약간 이럴 정도로 그냥 진짜 해맑고 되게 약간 진짜 착하고 근데 또 연기할 때는 엄청 막 피 묻고 이러면은 갑자기 막 어디서 막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져 나오는지 막 엄청 눈이 돌아서 막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런 친구고 또 이제 하준이 현우석 배우는 네, 우리 코딩 친구. 조용하거든요. 오 근데- 캐릭터랑 또 비슷하네. 네, 조용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왜 주변에 조용한데 한마디 뱉으면 빵빵 터지는. 의외로 분위기 메이커이자 4차원이에요. 재능. 네. INTP신가? 그분. 또 바로 진단 나왔네요. 인팁 이쪽에서 이제 그런 재능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미나 씨는 MBTI 뭐예요? 이거 너무 연프 재질이라 하기 싫은데 맞춰보세요. 아니 안 하면 되잖아. 아니 안 하면 되잖아. 저희는 안 맞춰요. 넘겨요, 저희는. 그럼 넘길까요? 저 ISFP예요. 아이시구나. 아이시구나. 네. 지금 엄청 노력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네. 집 가서 기절할 예정이시군요. 네. 되게 이 같으신데. 또 일은 일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ISFP가 원래 그 보기에는 제일 외향적인 느낌이에요. 아이 성향 중에. 또 근데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촬영장 분위기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친해서 저는 오히려 네. 세아랑 너무 친해서 그 후반부에는 이 친구를 막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막 누르고 뭐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뭔가 약간 씌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친하니까 이게 약간 그 여자들이 기싸움이라고 하죠.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영아 진짜 미안해 잠깐만 이러고 저 구석에 가서 혼자 명상하고 그러고 다시 촬영장 가고 그랬었어요. 너무 친해서. 네, 오히려 너무 친해서 저희 약간 걸스나잇도 많이 하고 마스크팩 붙이고 약간 네, 그러고 막 호텔방에서 수다도 많이 떨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아직까지 소영 배우는 어떤 고민이 있으면은 저희 집에 와서 막 밤새서 얘기하고 가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막 목 조르고. 그리고 다음날. 다음날 잘하자. 근데
이거 후속작 예정이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처음에 뭔가 프리퀄 시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정확한 뭔가 시즌 2에 대한 얘기는 듣지는 못했어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 네. 아, 진짜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셔야 시즌 2에. 근데 왜냐면 시즌 2 나리 한다고 근데- 제가 나오는 아니, 보장이 없잖아요. 나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나왔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난 나리가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7부 딱 엔딩에 아지트 이후로 나리 육체는 행방불명이에요.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안 죽은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자 이제 해피 타임입니다 하는 그 타이밍에 그 마지막 회에서 교실에서 그 뭐지 국화꽃을 국화꽃. 책상에 놨잖아요. 형욱이 근데 나리한테는 안 놨어. 그리고 맞아요. 제사도 안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살아 있는 거죠. 그쵸.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이제 아이들은 믿는 거 아닐까. 솔직히 알고 있죠 지금.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긴 했어요. 네. 감독님 이게 날 죽은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감독님은 죽진 않았지? 라고만 하셨어요. 이거 봐. 그 이제 교복을 이제 입어보신 지 이제 10년 미만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 중에서는 아마 그래도 제일 최신. 최신 제일 따끈한 기억. 최신 학생이신 것 같은데 어떤 유명한 학교 괴담 같은 거 있었나요? 기리고 찍으셨으니까 또. 제가 중학교 때 야외 화장실이 운동장 옆에 있는 야외 화장실이 세면대가 양면으로 있었어요. 이쪽에도 세면대가 있고 이쪽에도 세면대가 있고 근데 그런 괴담이 있었어요. 왜 그 거울과 거울이 마주 봤을 때 이 9번째의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 죽는다. 죽는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안 봤어요. 뒤에 보다가 이러고 안 봤었어요. 맞아. 엘리베이터도 이제 이렇게 3면으로 네. 된 그게 있잖아요. 쭉쭉쭉 뒤로 쭉쭉쭉 있으니까. 저도 안 봤었어요. 저 때는 빨간 마스크가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빨간 마스크가 입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마스크 벗으면은 근데 그게 막 문방구에 500원짜리 공포책 팔았었거든요. 거기 잘 보면 파란 마스크, 빨간 마스크, 하얀 마스크 다 있어요. 맞아. 색깔별로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공략법이 다 달라요. 마스크들마다. 그래서 그거 항상 달달 외우고 다녔어요 그때. 그거랑 무슨 팔척 귀신? 팔척 귀신. 팔척 귀신 막 그런 거. 팔척 귀신이 은근 무서운 게 학교에서 왜 비 오는 날 좀 스산하잖아요. 네. 약간 좀 선생님이 뭐 그냥 자습해라 이러면은 선생님 나가시고 이러면 애들끼리 막 있다가 갑자기 딱 옆에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창문도 못 보고. 팔척 귀신 유행할 때? 에. 맞아. 그리고 저는 약간 그것도 무서웠어요. 옛날에 화장실에서 위에 보면 안 된다. 아 맞아.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저희 때는 이런 비슷한 거 엄청 많았는데 막 휴지를 뭐 어떻게 하면 맞아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맞아요. 맞아요. 이건 클래식. 난 이거 몰라요. 언니 어려서 모를 수도 있겠다. 참 어릴 때 괴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무서운 게 딱 좋아 아세요 혹시? 만화책? 알죠? 알아요. 제가 또 미나 씨는 동년배여가지고 동년배시구나. 무서운 게 딱 좋아가 제 최애 공포책이었어요. 진짜 그 무서운 책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예, 만화책이고 근데 그게 막 재밌는 게 딱 좋아도 있고 그 딱 좋아 시리즈로 엄청 많았는데 거기서 무서운 게 딱 좋아가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우리가 아는 괴담 다 들어있거든요. 갑자기 그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무서운 게 딱 좋아하니까 거기 안에 시리즈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 어느 약간 좀 등산 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산장에 갔어 혹시? 네? 산장에 갔어요? 네. 알 것 같아. 이게 그 산에 등산을 하다가 너무 이제 해도 지고 오늘 못 내려가겠다 싶어서 한 오두막이 있길래 들어간 거예요. 펜션에. 이제 산장에 딱 들어갔는데 되게 여기는 누가 살던 곳인가 봐. 여기 액자들이 되게 많이 걸려 있다라고 하고 그러고 다음날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창문이었던 거예요. 우와! 무섭죠? 진짜 무서워요. 이런 거 되게 두고두고 생각나. 이손 뭐야? 아니, 가발. 머리카락 올려가지고. 누구 귀신 붙었을까 막 그런 줄 알았네. 무서워 막 이러길래 나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런 거 되게 은근히 두고두고 생각난다? 이게 학창시절에 맞아. 봤던 건데 생각이 아직까지도 난다니까요. 이 창문썰은 제 두고두고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나 진짜 무서워요. 이런 거 머리 감을 때 생각난다? 머리 감을 때 머리 감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니까 그리고 잘 때 그 이불 밑으로 발 못 내놓겠고. 저 그 아직까지도 항상 감아서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잡아당길 것 같고 막. 네. 근데 그 머리 감을 때 머리 숱이 유독 많게 느껴질 때 그 위에서 같이 그건 이제 감사한 일. 뭐라고요? 감사한 일. 아 머리숱이 많은 건 감사한 일. 감사한 아 일. 그거였어요? 예. 저는 그거였어요. 왜 머리 옛날에 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감았었거든요. 그죠. 예. 이렇게 감으면 위에서 귀신이 머리 숱 샌다고 이렇게 감잖아요. 귀에서 뒤에서 이 숱을 세는 거예요. 나는 이거 조금 다른데? 난 자고 있을 때 센다였는데. 진짜요? 네. 근데 이 머리카락 숱을 다 세면 잡아간다고. 그냥 어쨌든 결말은 다 죽는다예요. 맞아요. 공포설의 끝은 항상 죽는다. 머리 감을 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위에 보면서. 살짝씩 그 지역마다 다르네 네, 그런가 봐요. 이야기가. 근데 이렇게 머리 감는 게 거북목이 좋아요. 아 맞아요. 이렇게. 서서 진짜로. 감아야 돼. 네, 이거. 이렇게 감아야 돼요. 디스크에도 디스크 걸려요. 아, 우리 어른 토크다. 무서운 게 딱 좋아해서 진짜 건강 토크로 바뀌었네. 사실 거북목이 더 무섭거든. 맞아요. 나를 잡아가는 것보다 맞아. 라운드 숄더 이런 게 제일 무섭죠. 거북목은 나랑 계속 살아야 되는데. 진짜. 근데 이미 거북목이에요 저는. 아니 그래도 멈춰야 돼요. 거북목 다음이 뭔 줄 알아? 버섯목 증후군 걸린다. 아 맞아 여기 뭐 아세요? 이거 다 튀어나온다고. 저 이미 튀어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괴담이야 이거. 사무직 괴담. 짱구는 못 말려 공포가 진짜 무섭긴 해요. 찐 공포. 예. 네. 그리고 공포 특집이 있고 짱구의 그 이제 소문 중에 막 짱구의 사실 이 모든 것이 짱구의 상상이고 짱구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아이인데 근데 짱구 공포는 진짜 무서운 게 약간 그 철순의 엄마가 막 이렇게 막 그 쌈바편이었는데 쌈바편에서 이렇게 막 고기 요리하다가 혓바닥 막 이렇게 막 내려왔다가 맞아요. 그 철수 엄마가 생닭을 맞아 갑자기- 생닭 네, 철수가 이렇게 돼, 엄마 뭐 배고파요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해줄게 이러더니 다 뒤에서 막 혀가 막 막 이렇게 기생수처럼 막 빨간 내려와가지고 막 생닭을 그냥 이렇게 먹고 생닭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오늘 제가 그 박수를 몇 번 치시나 한번 세봤더니 네? 15,210번을 치시더라고요. 아 이거 무릎박스도 포함이에요? 그럼요. 참 재밌게 즐기셨구나. 한번 결론을 내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약간 진짜 완전 걸스나잇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다 갈 줄 몰랐거든요. 뭐 너무 TMI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야, TMI 오늘 많이 얘기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만큼 이 기리고 얘기뿐만 아니라 진짜 재미있던 시간이었고 또 만약에 제가 출연한 영화 아니어도 저 옆에서 이제 박수 치는 거 잘하거든요. 아,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리액션 담당으로 약간. 아 너무 고급 인력이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시면 저희 부를 수밖에 없죠. 리샤 씨와 함께 옆에서 이러고 리샤 씨 이렇게 치면 저 혼자 막 이렇게 치고 이러고 그럼 바로 있을게요. 트월킹 해버리죠. 오늘 좀 잘 즐겼고 한 가지 또 확언을 해보자면은 우리 기리고 글로벌 1위 머지않았다. 마지막에 저희 그 특정 시그니처 포즈죠. 기리고 하면서 좀 끝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소원은 카포클 떡상하게 해주세요. 와. 그럼 카포클 떡상만 하고 난 죽는 거잖아. 그러면 언니가 그럼 저 살려달라고 소원 빌어줘요. 그건 모르지. 제 소원은 제 분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어떻게 더 늘려요 언니? 그리고 죽어. 이제 마지막 소원 말씀해 주시면서 예. 제 소원은 기리고가 글로벌 1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저 죽어요?